여러분 혹시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을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다리가 붓는 것 같고 허리가 뻐근해지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기대했던 여행이 고생으로 바뀔까 봐 걱정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행복한 오솔길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가 볼까요? 얼마 전 신문에 소개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평생의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위해 큰맘 먹고 스페인 순례길 투어를 예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를 타자 13시간 동안 옆자리 불빛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다리는 퉁퉁 붓고 도착하자마자 병원부터 찾아가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여행의 설렘은 사라지고 이제 다시는 장거리 여행은 못하겠다는 생각만 남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기내 공기는 너무 건조하고 잠도 잘 안 오고 혹시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짐 꾸리기 목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내 필수품과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 꼭 맞는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 장거리 비행도 이제 두렵지 않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을 남겨주시면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셔서 우리 행복한 오솔길 가족이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르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 싸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해 여행 초반부터 고생하시곤 합니다. 여행의 반은 이미 출발 전에 결정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수면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전날 밤새 짐 싸지 말고 반드시 일찍 주무세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유럽 단체 여행을 떠나던 60대 부부가 전날 밤새워 짐을 꾸리다 아침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 출발 직전 건강 점검에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 출국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행을 즐기기도 전에 끝나버린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저 역시 상담하다 보면 짐 싸느라 한숨도 못 자고 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석에서 12시간을 푹 자는 건 거의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옆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아이가 울고 불빛이 번쩍이면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날만큼은 꼭 숙면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식사도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여행 전날 떠나기 전에 고기 한번 먹어야지 하고 삼겹살집에 가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과식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기내에서 불편을 키울 뿐입니다. 가벼운 죽이나 샐러드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현명하지요. 게다가 술, 특히 소주나 막걸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더 쉽게 탈수되고 기내의 건조한 공기와 맞물려 피로가 2배로 쌓입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은 출발 전날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 하셨다가 비행기 안에서 두통과 갈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여행은 축제가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출발 전에는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준비입니다. 시차 적응도 중요합니다. 도착지와 한국의 시간차가 크면 여행 첫 이틀이 피곤에 잠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발 2, 3일 전부터 조금씩 생활 패턴을 바꾸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3시간 이상 늦습니다. 이럴 땐 평소보다 1, 2시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조정해도 도착 후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68세 박정자 어르신은 뉴욕 여행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야간 라디오 방송을 듣고 늦게 주무셨습니다. 덕분에 도착 후에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시차에 적응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연륜에서 나온 지혜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챙기셔야 할 것이 건강 점검과 서류 준비입니다. 여행 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소분해 챙기고 약 이름과 복용법을 적어 두셔야 합니다. 처방전 사본을 지참하면 기내나 현지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항공도 최근 기내 의료 응급 상황이 늘어나자 고령 승객들에게 약품 이름을 영어로 기재해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의 주요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실버 여행자 전용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입원, 항공편 지연까지 보장하는 이 상품들은 코로나 이후 장거리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은 젊은 사람이나 드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돈 낭비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입니다. 한 어르신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보험은 쓸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 물건이지. 그렇습니다.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없는 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만약 지병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압, 심장,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장거리 비행과 낯선 환경에서 악화되기 쉽습니다. 의사의 조언을 미리 받아 약을 조정하거나 주의해야 할 상황을 알고 가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최근 서울대 병원 자료에 따르면 장거리 여행 중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는 고령 환자의 상당수가 사전에 의사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사소한 불편을 미리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행의 시작은 비행기 표를 끊는 데서가 아니라 내 몸을 챙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전날 밤 푹 자고, 가볍게 먹고, 술을 삼가고, 생활 리듬을 조금 바꾸고, 약과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보험과 건강 상담으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행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지혜와 준비가 그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좋습니다, 어르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장거리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 9가지 비밀 무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준비물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생활 지혜입니다. 첫째는 보습제와 립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입술이 트는 경험이 익숙하지요. 그런데 비행기 안습도는 겨울보다도 더 낮아서 10시간, 13시간 날다 보면 사막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듭니다. 최근 김포 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편에서 60대 여성 승객이 장시간 비행 중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해 기내에서 응급 연고를 발라야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보습제 하나만 챙겼어도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니 작은 파우치에 꼭 챙겨두세요. 아이고, 난 남자라 그런 거 안 바른다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건조한 건 누구나 괴롭습니다. 아재는 보습제가 화장품이 아니라 생존템입니다. 둘째는 얇은 긴팔과 목도리입니다. 기내 온도는 보통 22도 전후인데 장시간 앉아 있으면 점점 추워집니다. 담요 한 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은 괜찮다며 반팔로 타셨다가 12시간 내내 이 닦는 소리보다 더 크게 이를 달달 부딪히며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카디건 하나, 목도리 하나만 있어도 천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목도리는 감기 예방에도 좋고 세련되게 코디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셋째는 압박 스타킹과 수면 양말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최근 한양대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장거리 비행 후 하체 부종을 호소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종아리 피로가 훨씬 덜하고 수면 양말은 발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농담처럼 그러셨어요. 내 발은 원래 따뜻해. 왜냐면 손주들이 맨날 내 발 위에 올라타서 놀거든. 다들 웃었지만 그래도 비행기에서는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넷째는 스마트폰 이어폰과 콘텐츠입니다. 비행기 영화가 아무리 많아도 내 취향은 잘 안 맞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미리 드라마, 예능 또는 손주들 영상이라도 저장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K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기내 와이파이가 아직도 느려서 한국 승객들이 역시 오프라인 저장이 최고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요.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엔진 소음이 줄어들면 훨씬 편안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드라마 전원일기를 10시간 내내 보시다가 도착해서 첫 마디가 비행기에서 살다 보니 내가 이장님 된 줄 알았다 하셨답니다. 다섯째는 약통 소분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비타민, 뭐든 매일 챙겨 드시는 약은 작은 통에 나눠 담아 기내 가방에 넣으셔야 합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걸 드시고 커피나 와인은 줄이세요. 사실 기내에서 무료 와인을 주면 괜히 아깝지 않나 싶어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탈수 오고 혈압 오르고 결국 여행 첫날이 망가지지요. 예전에 한 분은 기내에서 와인을 2잔 마셨다가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만 10번을 다니셨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무료의 함정이지요. 여섯째는 목베개와 허리 쿠션입니다. 솔직히 목베개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여행객 티가 나는 것 같아 웃음이 나지요. 하지만 직접 써보면 그 차이를 금방 압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작은 쿠션 하나만 있어도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쿠션 하나 덕분에 뉴욕 도착 후에도 바로 박물관 투어를 무사히 마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곱째는 안대와 귀마개입니다. 기내 조명, 옆 사람 모니터 불빛, 아기 울음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안대 하나만 제대로 해도 멜라토닌 분비가 유지돼 시차 적응이 빨라집니다. 귀마개도 꼭 필요하지요. 다만 안전방송은 들어야 하니 한쪽은 빼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기내에서 코 고는 소리가 엔진 소음보다 크게 측정된 적도 있답니다. 옆 사람 코골이에 대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덟째는 세면도구입니다. 칫솔, 치약, 가글, 작은 세안제, 도착 후 첫 사진을 찍거나 가이드를 만날 때 얼굴이 개운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할머니는 기내에서 양치질을 했는데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은 참 깔끔하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작은 준비가
나라의 이미지를 바꾸기도 하지요. 아홉째는 간단한 간식입니다. 기내식이 입에 안 맞을 때를 대비해 김, 견과류, 한입 과자를 챙겨두세요. 다만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기내에서 마른 오징어를 꺼내 드셨다가 옆자리가 조용히 자리 이동을 요청했다는 웃지 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결국 이 9가지 준비물이야말로 어르신들의 장거리 여행을 지켜주는 보물 상자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준비가 있으면 여행은 충분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야말로 젊은 세대도 배우고 따라야 할 지혜입니다. 어르신, 앞에서 말씀드린 9가지 준비물과 기내 생활 습관만 잘 챙겨도 장거리 비행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어르신들께 꼭 맞는 특별한 꿀팁들이 있습니다. 사실 물건만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작은 습관과 선택이지요. 이 부분은 젊은 여행자들이 잘 모르는 오직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먼저 좌석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 어디 앉아도 다 똑같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작은 차이가 여행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건 복도 쪽, 즉 아이릴의 좌석입니다. 창가에 앉으면 풍경은 좋지만 옆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일어날 수 있지요. 괜히 미안한 마음 때문에 몇 시간을 참다가 결국 다리가 퉁퉁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유럽 단체 여행을 떠난 70대 김모 어르신이 창가에 앉았다가 12시간 동안 한 번밖에 일어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발목이 2배로 부어 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오셨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무조건 복도 좌석만 고르신다더군요. 혹시 예산이 허락한다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여러 항공사에서 실버 할인 제도를 운영해 60세 이상 승객에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넓은 좌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체력과 건강을 지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결국 여행을 무사히 즐기는 게 최고의 절약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기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지요. 오래 앉아 있으면 피가 잘 돌지 않아 다리가 붓고 무거워집니다. 한양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60대 이상 승객의 절반이 심한 다리 부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가볍게 걸으세요. 꼭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통로 끝까지 다녀오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살아납니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좌석 요가도 좋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곧게 뻗었다, 구부렸다 하면서 근육을 자극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72세 이모 어르신은 본인이 개발한 좌석 스트레칭 루틴이 있다며 보여주셨는데 옆 사람이 그걸 따라 하다가 둘이서 웃음바다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같이 요가 동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시면서도 도착 후 훨씬 가벼웠다고 하셨지요.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은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내 습도는 13%밖에 안 되어 금방 탈수가 옵니다. 2시간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문제는 기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술입니다. 와인이나 맥주가 공짜라면 괜히 손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 몸의 수분을 빼앗고 결국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발 런던행 항공편에서 60, 90대 승객 한 분이 와인을 2잔 드신 뒤 어지럼증으로 기내에서 응급산소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승무원에게 부탁해 따뜻한 보리차나 녹차를 받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비행 내내 보리차만 마셨는데 도착하자마자 남들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무료 와인 한 잔보다 값진 건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공짜 술은 짧은 기쁨이고 물은 긴 행복이다 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 후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눕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시차 적응이 늦어져 여행 첫날을 망칠 수 있습니다. 대신 가볍게 주변을 산책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도착 후 첫날 햇빛을 충분히 쬐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시차 적응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지에 도착하면 가능하면 낮 동안 밖에 나가 자연광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웠다가 밤새 깨어 있어 여행 첫 이틀을 날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착하면 무조건 산책부터 한다고 하시더군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뜨겁게 하면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여행의 성공은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좌석을 어디에 앉느냐, 몇 시간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음료를 마시느냐, 도착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이 4가지 선택이 여행 전체를 바꿉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야말로 오랜 세월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만의 자산 아닐까요?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준비와 꿀팁만 잘 챙겨도 장거리 비행이 훨씬 편안해진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여행의 의미입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말 중 하나가 바로 보복 여행이지요. 억눌렸던 시간을 보상받듯 한꺼번에 해외로 떠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 해외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체력입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가방은 가볍게 쌌는데 내 다리가 무겁더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도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작정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문화적인 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김치와 라면을 사랑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인천공항 면세점 근처에는 아예 컵라면 판매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끓여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승무원들이 귀띔하더군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열어놓으면 우리에겐 구수한 냄새지만 다른 나라 승객들에겐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김치통을 열었다가 주변 승객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 이동을 요청한 일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문화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입맛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여행의 예의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견과류나 김 혹은 한 입 크기의 과자를 준비하세요. 냄새도 없고 간단하면서도 든든합니다.
여행이란 나 혼자가 아니라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어르신들은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나는 김치 없이 하루도 못 사는데 비행기에서도 못 먹으면 차라리 안 가. 다들 웃으시지만 결국 현명한 선택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김 대신 작은 과일 젤리를 가져가셨는데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이 이건 어디서 파는 거냐며 관심을 보이더랍니다. 작은 배려가 문화 교류로 이어진 멋진 순간이었지요. 이제는 여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버텼습니다. 밤새워 일정을 소화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여행은 달라야 합니다. 참아내는 게 아니라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여행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보습제 하나, 따뜻한 물 한 컵, 좌석에서 일어나 걷는 몇 분, 이런 사소한 차이가 도착했을 때의 웃음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나이 들수록 고생이 아니라 보상이 되어야 한다. 어르신들께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누리셔야 할 때입니다. 힘들게 버티는 여행이 아니라 편안히 즐기는 여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관광지가 아니라 편안했던 순간을 꼽았다는 겁니다. 호텔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던 시간, 기내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던 순간 말입니다. 결국 여행의 본질은 화려한 명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행은 이제 더 이상 체력 시험이 아닙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바로 여행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김치를 대신할 작은 과자, 무료 와인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 밤샘 짐 싸기 대신 일찍 잠드는 습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여행을 편안하게 합니다. 60세 이후의 여행은 참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 준비가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전날 충분히 주무시고, 가볍게 식사하시고, 약과 서류, 보험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 이것이 여행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9가지 필수 준비물이 있었지요. 보습제와 옷, 스타킹, 이어폰, 약통, 목베개, 안대와 귀마개,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간식. 이 9가지가 어르신들의 장거리 여행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4가지 황금 습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도 좌석을 선택하기, 2시간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채우기, 그리고 도착 후에는 햇빛을 쬐며 현지 시간에 빠르게 적응하기.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쉼 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은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하고,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준비가 결국 큰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앞으로의 건강한 여행 비밀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만의 기내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훨씬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행복한 오솔길은 어르신들의 삶과 여행이 더 따뜻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황혼의 여행이 짐이 아닌 추억으로 남도록 늘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한 오솔길에서의 또 다른 여정 기대해 주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